여러분, 지금 중동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상류층 자녀들이 다니는 리야드 국제학교. 이 학교 학생 20명이 도쿄 수학여행 중 태풍으로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여기 안전한 곳 맞죠? 한국을 북한으로 착각하며 불안해하던 학생들. 그런데 공항에서 내린 지 단 5분 만에 표정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 후 학생들은 부모님께 이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여기 대학 알아봐 주세요. 진짜예요. 엄마, 사우디는 왜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 학생들이 올린 SNS 영상이 중동 전역에 퍼지며 조회수 50만을 돌파했고 학부모들이 여행사에 한국행 문의 전화를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15년간 30개국 학생 인솔 경험이 있는 저 파하드 알-마흐디 교사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우디 명문학교 학생들을 48시간 만에 완전히 바꿔놓은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제학교에서 15년째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는 파하드 알-마흐디입니다. 작년 9월 저는 학교 최상위권 학생 20명과 함께 일본 도쿄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학생들은 사우디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었지요. 부모님들께서 1년 전부터 준비하신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일본 열도에 접근하던 그때였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지요. 강력한 태풍이 일본 전역을 강타하고 있어 모든 공항이 폐쇄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대체 공항은 한국 인천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삼성 휴대전화 정도였으니까요. 학생들 중 상당수는 한국의 정확한 위치조차 몰랐고 몇몇은 북한과 혼동하며 불안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 순간부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시설 자체가 모스크바나 유럽의 어떤 공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웅장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터미널은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시켰지요.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야 시간임에도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더군요. 안내 데스크에는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청소 직원들은 승객들이 지나간 자리를 즉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우디 공항들은 밤 시간에 대부분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두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국인 단체 입국이었는데도 공항 직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영어가 능숙한 직원이 즉시 배치되어 학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15년간 학생들을 인솔하며 30개국 이상을 다녀봤지만 이런 신속한 대응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었습니다. 학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더군요. 화면에는 영어를 비롯한 다국어가 지원되었고 기계 앞에서 머뭇거리는 학생이 있으면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실시간으로 수화물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지요. 사우디에서 자주 겪는 수화물 분실 걱정은 전혀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확하고 빠르게 작동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리무진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불안감은 사라지고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지요. 버스 내부는 깨끗했고 좌석도 편안했습니다. 기사님은 외국인 승객임을 알고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창밖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도로는 밝게 조명되어 있었고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인천대교를 건너는 순간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학생들이 창에 얼굴을 붙이고 감탄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서울로 들어서며 학생들이 가장 놀라워한 것은 창밖으로 보이는 편의점들이었습니다.
심야 시간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더군요. 모스크바에서는 밤 10시만 되어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데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광경은 혼자 귀가하는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지요. 전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밤길을 혼자 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여기는 문화였으니까요. 강남 지역에 가까워지면서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본 야경은 숨이 멎을 정도였지요.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 웅장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냐고 말입니다. 호텔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텔 주변은 여전히 활기차 보였지요.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들이 눈에 띄었고 편의점에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이 시간이면 모든 것이 잠든 고요한 밤인데 말입니다. 체크인을 하면서 마지막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학생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조용한 층의 객실을 배정해 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과 주변 편의 시설까지 자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진심 어린 환영의 인사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한국을 두려워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게 될 일들이 벌써부터 기대되었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확히는 몇 시간 후였지요. 새벽 6시쯤 학생 몇 명이 시차 적응에 실패해 잠에서 깼습니다. 배가 고프다며 복도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른 시간에 문을 연 식당을 찾기란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호텔 프런트에 문의하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 바로 옆 건물에 있다고 했지요. 새벽 시간에도 식사가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학생 7명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반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조깅하는 시민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들까지 보였지요. 사우디의 새벽은 고요하기만 한데 서울은 이미 하루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이미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혼자 앉아 신문을 보며 식사하는 중년 남성, 노트북을 펴놓고 작업하는 젊은 여성, 그리고 야근을 마치고 온 듯한 피곤한 얼굴의 직장인들이 보였습니다. 메뉴판을 보는 순간 두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했지요. 김밥 한 줄에 3,000원, 라면이 4,000원이었습니다. 사우디 물가로 환산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싼 가격이었습니다. 리야드에서 이 정도 식사를 하려면 최소 5배는 필요했으니까요. 주문을 받는 사장님은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시며 학생들이 먹기 좋은 음식을 추천해 주셨지요. 매운 음식을 못 먹는 학생들을 위해 순한 버전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주문한 지 5분 만에 모든 음식이 테이블에 올라왔지요. 김밥, 라면, 떡볶이, 순대까지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처음 보는 한국 음식에 호기심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김밥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본 초밥과 비슷해 보였지만 맛은 완전히 달랐지요. 속 재료가 풍성했고 간이 적당했습니다. 한 학생은 김밥 2줄을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리야드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 가격에 먹을 수 없다며 감탄했지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7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총 금액이 5만 원이 채 안 되었지요. 사우디 돈으로 환산하면 50리알 정도였습니다. 리야드에서 같은 수준의 식사를 하려면 최소 150리알은 필요했을 겁니다. 사장님께서는 잔돈까지 정확히 계산해 주시며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느냐고 물으시며 다른 메뉴도 추천해 주셨지요. 이런 친절함은 사우디 식당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학생들은 연신 감탄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좋다고 했지요. 거리로 나서니 이미 아침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모두가 신호를 지켰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조화롭게 공존했지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학생들이 간식을 사고 싶어 했거든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은 백화점처럼 깨끗하고 물건이 가득했지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택배 발송, 공과금 납부, 은행 업무까지 가능했지요. 사우디 편의점은 그저 간단한 식료품만 파는데 한국 편의점은 작은 백화점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간식을 골랐습니다. 한국 과자와 음료수를 신기하게 살펴봤지요. 특히 바나나 맛 우유가 신기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본 적 없는 모양의 용기였거든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의 전통적인 음료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계산 속도가 매우 빨랐고 직원이 친절했지요.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며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24시간 편리한 나라라고요.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했지요. 사우디에서는 금요일만 되어도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데 한국은 정말 다르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청결함에도 놀랐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지요. 새벽부터 청소하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쯤 학생들과 함께 제대로 된 한국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지하철역이었지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서자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 내부가 너무 깨끗했거든요. 대리석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벽면도 깨끗했습니다. 두바이 지하철의 현대적인 느낌과는 또 다른 깔끔함이었지요.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매우 깊숙이 내려갔지요. 지하 깊은 곳까지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환기 시스템도 좋아서 지하라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승차 위치 표시를 따라 두 줄로 서 있었지요. 전광판을 보며 학생들이 또 감탄했습니다. 다음 열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한 학생이 시계를 보며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 시간에 정확히 열차가 들어왔지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사람들의 행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 양쪽으로 비켰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다 나간 후에야 질서 있게 탑승했지요. 지하철 내부도 놀라웠습니다. 매우 깨끗했지요. 좌석에 낙서가 없었고 바닥도 깨끗했습니다. 손잡이도 반짝거렸습니다. 에어컨이 적절하게 작동해서 시원했지요. 소음도 적어서 대화하기 편했습니다. 한강공원역에서 내렸습니다. 지상으로 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한강의 모습에 학생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넓은 강과 양쪽 강변의 공원, 그리고 멀리 보이는 빌딩 숲까지 펼쳐져 있었지요. 사우디에는 이런 강이 없었습니다. 공원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지요.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까지 다양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공운동기구였습니다. 강변을 따라 설치된 운동기구들에서 시민들이 운동하고 있었지요.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판을 보고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운동하려면 돈을 내고 체육관에 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무료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학생 하나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지요. 영어는 잘 안 통했지만 몸짓으로 소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운동한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셨지요.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걸으면서 또 다른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스템이었지요. 따릉이라는 이름의 공공 자전거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대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도 많았지요.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아빠,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엄마들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고 배변 봉투를 들고 다녔지요. 한 남성이 개 배변을 치우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민의식이 높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공공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지요. 휴지도 충분히 비치되어 있었고 비누와 핸드드라이어도 모두 작동했습니다. 사우디의 공공 화장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한강 공원을 나서며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공공시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처음 본다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관리된다고 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쓰는 나라 같다고 했지요. 점심을 먹고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이 쇼핑도 하고 싶어 했지만 제가 먼저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었지요. 바로 별마당 도서관이었습니다. 한국 교육 문화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엑스몰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하에 이렇게 큰 쇼핑몰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지요. 천장이 높고 자연광처럼 밝은 조명 덕분에 지하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별마당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 학생들은 주변 상점들을 구경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매장들이 즐비했지요. 특히 한국 화장품 매장에 여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들르기로 하고 먼저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별마당 도서관에 도착한 순간 학생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책장들, 수많은 책들이 예술 작품처럼 전시되어 있었지요. 도서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작품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건축미가 아니었습니다. 도서관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평일 오후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진지하게 독서에 몰두하고 있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시간인데도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일 안 하냐고요. 아마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 들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문화가 대단하다고요. 리야드에서는 점심시간에 커피 마시거나 담배 피우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지요. 또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공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요. 이렇게 평일 낮에도 도서관에 사람이 많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교육열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간다고 했지요. 1시간 정도 도서관에 머물렀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관심 있는 책을 봤지요. 한국어 학습서를 보는 학생도 있었고 한국 역사책을 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한국 소개 책자를 읽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며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지요. 한국이 발전한 이유를 알 것 같다고요. 사람들이 계속 배우고 공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식 추구 정신이 나라를 발전시킨다고 했지요. 리야드에도 도서관이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찾는 경우가 드물다고 했지요. 한국의 독서 문화가 부럽다고 했습니다. 근처 대형 서점에 들어가니 규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책의 종류가 정말 다양했지요. 전공 서적부터 소설, 수험서, 취미 관련 책까지 가득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책뿐만 아니라 외국어 원서도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놀란 것은 수험서 코너였습니다. 입시 관련 책이 한 섹션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학생들이 책을 들춰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수험서는 사우디에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한국 학생들의 노력을 상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험서를 공부한다니 정말 대단하다고요. 자신도 이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더 좋은 성적을 받았을 것 같다고 했지요. 서점 안에 카페도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책과 커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음료를 사서 잠시 앉았습니다. 오후 4시쯤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지요. 역에서 나오자마자 학생들이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거리 공연자들의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독특한 패션의 젊은이들까지 보였습니다. 거리로 나서자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버스킹이었습니다. 한 그룹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었지요. K-팝 음악에 맞춰 칼군무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했습니다. 학생들도 발걸음을 멈췄지요.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모자에 돈을 넣어주었지요. 공연자들이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한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길거리 공연의 수준이 정말 높다고요. 리야드에도 거리 공연이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다른 공연팀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팀이었지요. 기타와 드럼으로 락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학생들이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음악은 국경을 넘는다는 것을 실감했지요. 프리마켓이 열리고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아티스트들이 직접 만든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었지요. 액세서리, 그림, 수제 공예품까지 다양했습니다. 학생들이 신기하게 구경했습니다. 한 부스에서 학생 몇 명이 멈춰섰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현대적 디자인의 귀걸이였지요. 판매자가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작품이라고요. 학생 하나가 구매했습니다. 기념품으로 좋을 것 같다고 했지요. 다른 부스에서는 캘리그래피 작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쓴 아름다운 글씨들이었지요. 학생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한 학생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티스트가 흔쾌히 써주었지요. 프리마켓을 둘러보며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좋다고요. 사우디에서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 같다고 했지요. 거리를 걸으며 패션에도 눈길이 갔습니다. 젊은이들의 독특한 스타일이 인상적이었지요. 각자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고요. 한 카페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독특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지요. 빈티지 가구와 현대적 조명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들어갔지요. 카페 내부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었지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주문을 받는 바리스타가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음료를 주문했지요. 특히 한국 전통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료를 기다리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작업하고 있었지요. 공부하는 학생도 있었고 일하는 프리랜서도 있었습니다. 카페가 제2의 작업 공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계속 거리를 탐험했습니다. 독특한 옷가게들이 즐비했지요. 대형 브랜드가 아닌 개성 있는 소규모 매장들이었습니다. 한 빈티지 옷가게에 여학생들이 들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며 거리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켜지고 음악 소리가 커졌지요. 식당과 술집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이 에너지에 흠뻑 빠졌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학생들은 일찍 일어나 짐을 쌌지요. 오후에 공항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후 명동으로 마지막 쇼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명동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도 좋을 것 같았지요. 학생들은 마지막 서울 거리를 눈에 담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명동 거리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말이라 더욱 붐볐지요. 화장품 가게,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학생들이 먼저 화장품 가게로 향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요.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이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체험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이 신기하게 제품들을 테스트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요.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고 사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서비스에 학생들이 감동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많은 제품을 샀습니다. 자기 것뿐만 아니라 엄마와 언니, 친구들 선물까지 샀지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며 만족해했습니다. 매장에서 선물 포장까지 해주어 편리했습니다. 남학생들은 전자제품 가게로 갔습니다. 최신 스마트폰 액세서리와 이어폰들이 전시되어 있었지요. 가격이 사우디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여러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길거리 음식 코너에서 간식을 샀습니다. 호떡을 처음 맛본 학생들이 환호했지요. 달콤하고 따뜻한 호떡이 입에 맞았습니다. 붕어빵도 신기했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길거리 음식 문화를 즐겼지요. 한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전통 상품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지요. 한복 인형, 전통 문양 엽서, 한글 티셔츠까지 다양했습니다. 학생들이 집으로 가져갈 선물을 골랐습니다. 가게 주인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특별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줘서 고맙다고 했지요. 이런 친절함에 학생들이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이 비빔밥을 먹고 싶어 했지요. 식당에 들어가니 외국인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메뉴판에는 사진과 영어 설명이 있어 주문하기 쉬웠습니다. 비빔밥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색깔이 정말 아름다웠지요. 직원이 비비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학생들이 따라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맛도 훌륭했지요. 식사 후 마지막으로 명동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을 보며 한국의 역사도 느낄 수 있었지요. 학생들이 조용히 건물을 감상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성당 앞 계단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학생들과 이틀 동안의 경험을 이야기했지요. 모두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행이었지만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호텔로 돌아가 짐을 찾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시간이 다가왔지요. 학생들은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산 물건들이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었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창밖을 바라봤지요.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 서울. 꼭 다시 올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전 비상 착륙했던 그곳이었지요. 하지만 학생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며 직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정말 좋았다고 했지요. 직원도 미소 지으며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기다리며 학생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리야드로 돌아가면 뭘 할 거냐고 물었지요.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요. 다른 학생들도 동의했습니다. 여학생 하나가 말했습니다. 대학교를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요.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지요.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게이트로 향하며 학생들이 뒤돌아봤지요. 한국과의 작별이 아쉬웠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별이 슬펐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지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학생들이 창밖을 바라봤지요.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48시간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마중 나와 계셨지요.
학생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한국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부모님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학생들은 계속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편리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말했지요. 부모님들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다음 주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 한국 여행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인스타그램에 수십 개의 포스트가 올라갔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우디 친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다고 했지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나도 가보고 싶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학생의 영상이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새벽 2시 김밥 천국에서 식사하는 영상이었지요. 여성들이 혼자 편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조회수가 30만을 넘었습니다. 그 뒤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한국이 주요 화제가 되었지요. 자녀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고 싶다는 부모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공유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강당이 꽉 찼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들의 의식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한 환대를 강조했지요. 학생과 교사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안전한지, 교육 수준은 어떤지, 생활비는 어떤지 물었지요. 모두가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경험한 대로 답변했습니다.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유학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고 했지요. 한국어 공부는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한국 대학교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물었습니다. 2달 후 저희 학교에서는 한국 관련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지요. 한국어 공부 모임, 한국 문화 체험 모임 등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20명의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지요. 방과 후에 모여서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성적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구열을 보고 자극받았던 학생들이 실제로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지요. 특히 3명의 학생은 성적이 크게 올라 학교 전체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한 학생의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한국 여행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지요. 전에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공부하고 미래를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대학교 입학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책임감 있어졌고 목표 의식이 생겼다고 했지요. 단 48시간의 경험이 아이들의 인생 목표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저 역시 변화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이후 제 수업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지요. 한국의 교육 문화에서 배운 것들을 수업에 적용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자기주도 학습을 권장했습니다. 세계사 수업에서 한국의 발전 과정을 다루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선진국으로 성장했는지, 교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설명했지요. 학생들은 한국의 사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한 해가 지났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은 이미 한국행을 확정했지요. 올 가을 학기부터 서울의 한 국제학교에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열정을 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3명의 학생도 한국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지요. 목표가 명확한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우연한 비상 착륙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었지요. 두려움이 기회가 되었고 불편함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과 그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한국에서의 48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경험이 사우디와 한국 사이에 작은 다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낯선 나라가 아닙니다. 배우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 존경하는 나라가 되었지요. 작은 우연이 만든 큰 변화였습니다. 15년 교직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작년 그 태풍이 우리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최고의 행운이었지요. 학생들은 지금도 그때를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합니다. 한 학생이 최근에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했지요. 이제는 목표가 생겼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을 자신도 이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만큼 강력한 교육은 없지요. 48시간 동안 학생들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안전한 사회, 효율적인 시스템,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잊지 못할 48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학생들의 인생을 바꿔주셔서 그리고 저에게 교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그 48시간은 끝났지만 그것이 만든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우디 명문학교 학생들의 48시간 한국 체험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